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무방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에 참여하셔서 어, 우리 매매하는 거 듣기도 하시고, 요즘은 뭐 채팅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기니까 아마 제가 하는 말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욱더 매매하는 데는 더 집중이 좋으니까 참여하셔서 라디오처럼 방송도 들으시면서 주식 이야기도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도 듣고 매매도 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시장을 한번 봅시다. 글로벌 증시는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크게 뭐 나쁜 모습은 보이진 않는데, 모르죠. 또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돼 있을란가. 꼭 글로벌 증시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 증시는 흐름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매매하실 때 꼭 지수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내일 볼 종목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볼 종목은 아무래도 이 종목이 되겠죠. ENCL이라는 종목이죠. 내일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 상장 특례로 뭐 상장하는 종목이죠. 지금 가치는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부를 했을 테니까 따로 뭐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넘어가자는 뜻이니까요. 지금 나오는 같이 CDMO 위탁 개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별로 할 건 없어요. 단지 지금 이런 계통에서는 경쟁자들이 많죠.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회사의 주축들이 어, 삼성 서울병원 출신들이 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좀 뭐 나름대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내일 금요일이니까 날짜는 잘 잡은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죠? 어제 오늘 뭐 TDS나 M83이나 어,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ENCL도 내일 그런 여파를 이어갈까?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다만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자, 내일 승부주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ENCL을 필두로 해서 TDS팜, K3I, M83까지는 우리가 내일 묶어서 한번 봅시다. 물론 이 종목 말고도 요 근래에 상장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도 꼭 붙여 놓으십시오. 뭐 유라클이라든지 전진건설, 넥스트 뭐 바이오메디칼, 그럼 이런 애들도 또 PNS 뭐 이런 애들 쭉 좀 관심 있는 애들은 좀 같이 붙여 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해 놓았지만, 일단은 내일 ENCL이 뭐 일단 제일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ENCL하고 TDS팜 M83이라고 불러야 되나? M83하고 개슬이 아이를 일단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팀은 같이 달라붙어 줘야 됩니다. 특히 TDS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형태로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같이 좀 봐줘야 되고, K3I는 시간이 0.3%. 아침에 시가 높지 않을 겁니다. 흐름 보고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같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 단 업무 때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업무 때는 그냥 보셔야 해요. 내일 한번 보시고, M8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6.2% 빠졌으니까 아유 저놈은 뭐 내일 볼 것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그날은 봐줘야 됩니다. 상당히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파괴력을 사람들이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봤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그런 기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한번 쭉 밀어주면 좀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좀 심하게 밀어주면 그때 한 타점을 노려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기는, 신규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될 수 있으면 색깔이 바뀌지 않는 한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규주들은 이렇게 보고, 여기 EV 첨단하고 KBG를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보면 EV 첨단이 9.6%, 애경 케미칼이 7.7%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EV 첨단과 애경 케미칼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꼬리는 KBG를 하나 붙여 놓읍시다. KBG는 시간이 2.7%. 요 근래 좀 관심을 받았다가 뭐 크게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 EV 첨단이나 애경 케미칼 둘 중에서 발군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둘 다 시가는 높습니다. 시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그리고 회필이면 또 이제 월말로 다 돼가는데 과연 저렇게 뭐 나름대로 큰 명분이 없는, 당위성이 없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이 종목들을 보아야 합니다. 즉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단 어느 종목을 하든 꼬마는 하나 붙여놓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봅시다. SGA, 제주맥주, 하나, 저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SGA부터 봅시다. SGA 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허였죠. 예.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은 예전에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나면 대부분 다 8대 2 정도로는 고제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눈치껏 해야 됩니다. 카드를 쭉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뭐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 좀 그래요. 몇 년 전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내일 한번 봅시다. 이것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죠? 단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따라 붙는 줘야 된다. 만약 SGA가 내일 발군의 모습을 보인다면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SGA 솔루션도 같이 혹시 모르니까 옆에 같이 붙여 놓으십시오. 둘 다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다음엔 제중맥주죠. 제중맥주는 내일 변경 상장을 합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여기도 아무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내일 변경 상장하는데 감자를 하고 이제 변경 상장을 합니다. 근데 내일 보면 그렇죠. 감자 주권 내일 이건 아니네. 이거는 제주맥주는 뺍시다. 제가 날짜를 체크를 못했네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8월 27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제주맥주는 일단은 뺍시다. 빼고. 그리고 하나와 하나는 하나 플러스 제3호 스펙입니다. 이놈은 셀루맥스 사이언스라는 이 회사와 합병을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오늘 상장 유지 결정이 이제 일어났죠. 이놈은 날짜 맞는가 한번 보자. 8월 23일 맞죠? 내일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 보통 이런 스타일은 뭐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좀 가만히 보세요.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손대지 마시고. 같은 관점으로 하나금융 22호 스펙도 SG 헬스케어라는 애하고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합병 결정이 났는데 일단 거래 정지 해제가 되죠. 오늘 통지 승인이 났으니까 이놈도 내일 거래가 재개될 텐데 왜 이런 것을 굳이 챙겨보느냐 하면 주식은 시장은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막 참 한치 앞을 모르지만 주식 시장도 그렇거든요. 워낙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이 시장이라는 게 참 까탈스러운 놈 아닙니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잘 토라지고 삐뚤어지고 막 이런 스타일의 또 여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료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 툭 하고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뜻이에요. 항시 이런 나름대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내일 한번 챙겨 놓습니다. 다음은 SG와 나인테크를 볼 텐데요. SG는 참 끼가 있는 친구죠. 요 근래에 급등세를 보면 나름대로 끼가 많은 친구입니다. 시간에 3% 올라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일 시가를 조금 띄우고 쭉 한 번만 좀 조금만 높이 올라가 이 전고점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뒤에 전고점은 뚫는 건 예사겠죠. 그래서 내일은 크게 안 가더라도 요렇게 해서 마치더라도 이 중간에서 크게 실망스러운 모습 안 보이고 마치기만 하면 그대로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합시다. 시간에 3%니까 3%대 안에서만 이렇게 3%대 안에서만 거래를 하고 만약 4%대 잡히면 4%대 안에서만 지니까 청산한다. 그래서 시가 프로 기준 유동모를 합니다. 자, 나인테크 한번 봅시다. 나인테크는 나인테크 하면 주로 여기 보면 꿈의 신소재 뭐 맥신 연구개발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뭐 뉴스 같은 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에서는 여기 2.7%를 올려놓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꿈의 신소재 뭐 이런 거, 전도체 막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면 같이 해보면 되죠, 그죠? 내일은 시가 2%대 지금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요 3%대로 봅시다. 3,000원, 3.4% 있네요. 시가 2% 출발해요. 3,000원 돌파함이 들어간다는지, 안 그러면 3,000원 언저리에서 출발하면 3,000원 가지고 이 하나의 단가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한다. 그리고 모습이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본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현대해버다임. 현대해버다임은 참 뭔가 될 듯한 친구인데 뭐 잘 안 되죠. 시간에 3.0% 올렸습니다. 8,700원이라고 저거들이 딱 이렇게 정해놨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걸 자로 맞추려고 해도 서로가 뭐 누가 작전스럽게 뭐 손발을 맞추고 하는 것도 아닌데, 8,700원. 시간에 가끔씩 보면 이런 식으로 단가를 딱 맞춰서 끝나는 거 참 많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항시 모든 주식 종목에는 여타한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자, 내일 요 8,700원 전에들이 정해놨으니까 내일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합시다. 다음 지노믹트리 한번 볼까요? 오늘 14% 정도 올랐습니다. 시간에 1.5% 올려놓았는데 기간이 오늘 요즘 손 안 대다가 오늘 손을 조금 댔어요. 무슨 마음으로 손을 댔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죠. 여기 보면 뭐 얼리텍 대장암 검사 민감도 100%뭐 어쩌고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의학적으로 하는 것은 참 우리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걸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더 보기 낫죠. 줄여보면 지노믹트리가 조금 밑에 쳐져 있네요. 그죠? 위로 가 있지는 않네요. 자, 봅시다. 시간에 1% 정도니까 좀 치고 가는 모습 보이면 해보면 하죠. 시가가 1%대는 그냥 편안하게 1차 정도 진입을 하시고 조합을 깨면 그냥 잘라주고 나와버립니다. 가는 방향이 틀리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마치지 않습니까? 내가 수익을 한 5%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가져가 보는 거야, 이런 거는. 다음은 알티캐스터 우정바이오. 기술줄 안 보죠. 알티캐스터가 시간에 2% 정도 올라있는데, 내일 금요일이라 금요일은 기술주들이 좀 힘을 잘 쓰지 못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공격주로 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술주들은 반응이 탁 나타나면 수급을 불러오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서둘지 마시고, 그래도 겨울 말에 뭐 넘어가는 금요일인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시가를 보고 뭐 1%나 2%에서 출발하면 한 1차 정도 매수 넣어놓고 한 간을 쭉 봅니다. 바로 가느냐 안 그러면 눌러주느냐, 그 상황을 보고 추매를 할 수도 있고 2차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봅니다. 우정바이오도 똑같은 마인드로 내일 봅니다. 우정은 3.5% 올려있거든요. 똑같은 마인드로 합니다. 다음은 에이프로젠 한번 봅시다. 오늘 11.5%를 올려놓았는데요. 나름대로 요쪽에 한두 달에 있는 친구들 애들을 싹 다 머리 숙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머리 숙여 하면서 오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 한번 봅시다. 요 근처는 거의 없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6개월 전점에 있는 걸 이제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죠. 그죠? 만약에 내일 양봉을 시게 한번 세워준다면 바로 뚫을 상황이죠. 기분이 그냥. 자, 그러면 보자. 저렇게 갈 거라고 한 놈한테는 한번 봐야죠. 마침 기관들도 보면 오늘 37만 주를 물량을 넣었네요. 외국인은 290만 주란 물량을 넣었고요. 근데 뭐 굳이 서둘 필요는 없죠. 오늘 그리 해도 이렇게 물량을 많이 넣었는데도 올라간 폭이 11%밖에 안 되니까, 그죠? 1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믿을 거는 못 되죠. 자, 그렇다면 내일 시가는 낮을 겁니다. 0%대나 뭐 출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전략, 색깔이 안 바뀌면 그저 빨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놔둔다. 근데 팔에 빠져가지고 팔한다? 그럼 얼른 팔아버리고 가만히 양팔 손 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바이넥스와 우리네 볼게요. 바이넥스 우리가 자주 도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보면 여기 보면 오늘 기간이 요 며칠 동안에 보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또 더 많이 쌌거든요. 근데도 별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별로 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일단은 위에서도 뚫고는 있는데 참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죠. 이놈이 살아날려면 붉은 양봉이 하나 나타나줘야 돼요. 이런 스타일의 붉은 양봉이 나타나야 또 이런 식으로 놀아주고 또 가고 또 이런 식으로 놀아주고 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떤 굵은 장대 양봉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보다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는 올라가면 따라 붙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그냥 보세요. 현재 24,000원 가지고만 대응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보세요. 난 살아나서 내가 수익을 안고 있으면 보유를 한다. 우리넷. 이거 그림이 어디선가 자주 보던 그림이죠. 야, 기관들은 뭐 여기에다가 뭐 줄 서서 뭐 이뭐한 짓인가 모르겠네. 시간에 3.6% 올려놨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보시죠. 거의 없죠. 20만 주. 멋진 애들끼리 사다가 팔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다칩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높더라도 듬뿍듬뿍 하지 말고 이런 거는 한 간을 좀 봐야 돼요. 한 1차 정도 좀 매수점 넣어놓고 움직이는가 한번 봐야 되죠. 그러다가 어디선가 김 반장이 돈을 들고 오면서 툭 치어오른다 하면 그때 한 번 더 2차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큰 금액을 가끔 못 됩니다. 우리는 J2K 바이오는 뭐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시간에 5% 이거 믿을 건 없습니다.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믿을 것 없고 내일 뭐 100% 전년비 대비 100% 영업이 낮다고 하니까 봐줍시다. 이놈도 보시오. 거래량 없거든요. 이게는 46,000주예요. 누가 툭 손가락으로 툭 밀어버리면 저 한강 밑에 떨어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줄을 보면 이놈도 보면 이 상한가도 치고 하는 놈이에요. 이놈도. 내일 한번 봅시다. 이놈은 그냥 가볍게 하십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스타일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좀 애매해요. 시간에는 3.2% 올렸는데 오늘 뭐 나온 재료는 그렇죠. 앞으로 뭐 여러 가지를 또 한다 뭐 이런 말이 좀 많은데 지금 뭐 공개 매수에 들어갈 것이다 뭐 어쩌니 뭐 이렇게 하더구만요. 근데 시간에 3% 이런 애들이 시간에 3%를 잘 올려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뜻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좀 보시고 눈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이 뭐 1억 주를 소화한다 이래서 시간에 1.4% 올렸는가 봐요.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1억 주나 봐줄만 하겠네요. 내일 혹시 움직이면 따라 붙어 본다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가네요. 아무쪼록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불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목 욕심 내지 마시고 역시 조심스럽게 후반부는 사문 매매 현황 올려놓을 테니까 매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자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주 보시면서 사무는 어떻게 했고 문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면 훨씬 실전적으로 더 도움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무방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조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 바랄게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8월 달에 들어와서 20일이 넘어감으로 해서 이제 시장도 여러 가지 많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고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20일이 넘어가면 항시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좀 원활하지는 않으니까요. 즉 지금은 튀는 종목들만 튀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 선정이나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점이 요즘 시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부터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원익은 뭐 큰 매매라기보다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매매로 끝났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일에 상매매로 원익은 가져왔지 않습니까? 오늘 수익은 한 20% 정도?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21.95, 22% 정도 나왔군요. 여기로 일단 상팀들은 마무리가 됐겠죠. 오늘 시가가 좋았습니다. 시가가 원익은 17.8%까지 했으니까. 근데 18% 가까이 시가를 준 종목이 겨우 22%까지까지 못 갔다. 그런 거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22%대 챙기지 못했더라도 20%대 내려올 때는 줘버려야 돼요. 저런 애들은. 그래서 일단 상팀은 뭐 그 정도 수익이면 뭐 섭섭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데이팀들 2번 도전했죠. 한 번 한 7% 정도, 두 번도 나쁘지 않게 10, 한 2, 3% 정도. 그래서 데이팀도 한 20%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그래도 원익은 그래도 뭐 섭섭지 않게 데이팀도 수익을 챙기고 상팀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였지 싶어요. 그래도 감사한 친구죠. 오늘 같은 목요일장에 말입니다. 원익은 내일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T캐스터 역시도 전일에 상종무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오늘 뭐 상수익은 크진 않았습니다. 18% 정도, 18% 정도로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아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큰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익도 큰 기대감은 없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RT캐스터도 뭐 상수익은 뭐 그래도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죠. 요즘에 상종목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뒤에 1100원, 1120원 이런 근처에 우리가 진행을 되었는데 아마 1차는 우리가 7% 정도 수익이 나왔죠. 2차는 제가 자리가 없는 시간이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같은 요령으로 아마 같이 공략을 해서 아마 수익을 챙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사는 1차만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매매 이런 것은 상당히 나쁘진 않죠. 그래서 알트캐스트는 상수익 18%, 뭐 데이 수익 1차는 7%, 2차도 한 8% 정도 줬겠네요. 이력저력 합치면 30%는 넘을 것 같네요. 알티캐스트도 나쁜 친구는 아니었죠.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핫했던 종목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M83이 될 겁니다. 닉네임도 이름도 좀 회사가 하는 일답게 약간 그렇죠. M83. 오늘 이름답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대단했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권이 오늘 나왔는데 프리미엄도 뭐 그렇게 작게 붙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62%, 62%인데 어제 TDS 펀보다는 프리미엄이 좀 작게 붙었죠.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100% 제가 오후장에 보니까 일 보고 오니까 뭐그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보았는데 상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로 끝났죠. 여기 매매로 우리는 이제 여기가 한 80% 정도, 82% 2%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매매는 오전 매매로 끝나니까 여기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정도로. 오후장에 끌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절반 이 부분의 절반을 팔아먹고 또 이 부분에 100% 넘어갈 때 또 팔아먹고 그러신 분도 있더군요. 어떤 분들은 50%대에 챙겨 먹고 또 80% 처리 먹고 이렇게 분할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각각의 성향 나름대로 매매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신규주는 배포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배포가 큰가, 누가 이를 악물고 있는가, 누가 그 흔들림을 견딜 수가 있는가, 그런 아주 배포 싸움이죠. 자, 문제는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번 바람을 타기 시작하고 수급이 탁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면 한 번은 승부를 훅 봐야 되거든요. M83 같은 경우는 어제 TD가 어제 아주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 또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M83도 오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TD처럼 상한가까지 안착은 시켜주지를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은 요즘에 그게 말이 쉽습니까? 요즘 따따상 보기는 상당히 뭐 조상님 그릇 보듯이 보기 힘든 상황인데 매번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뭐 80% 수익이라도 저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 상한가 3번 먹은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M83도 오늘 아주 화끈한 수익이었다. 뭐 끌고 가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은 오늘 좋은 종목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같이 신규 상장한 대신 밸런스 스펙. 이 종목도 오늘은 결코 만만치 않은 친구였습니다. 오늘 M83도 모습은 좋았지만은 대신 밸런스는 우리가 잘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M83은 수급에 따라서 미친 듯이 그냥 몸 담그고 던져버리면 되는 거였지만 얘는 아침에는 그냥 하락골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땡 하자마자 하락골로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오늘 프리미엄이 31%나 붙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가 지금 보합 근처니까 거의 뭐 30% 가까이 꺼지는 친구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번을 공략했지 않아서 한 3번 정도 공략은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구에는 한 5% 정도밖에 못 나왔고 여기가 탑이었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 자리에 우리가 딱 가격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대신 밸런스는 참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2050원이 있으니까 플러스 2%대 2050인가 55원에 우리 나갔잖아요. 2%대 들어갔죠. 2%대 요 밑에 살짝 깼거든요. 살짝 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간 진짜 짧았습니다. 정말 몇 분이 걸리지 않았죠. 50% 수익이 딱 가볍게 챙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펙주도 오늘 M83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을 가장 화끈하게 다뤄졌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M83과 스펙주는 오늘 아주 두 종목 다 아주 화끈하고 큰 수익을 줬고 특히 스펙주는 우리가 저점을 잘 잡고 들어가는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스펙주도 대단했습니다. TDS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자죠. 어제도 우리에게 상장하는 날에 비록 5장까지 끌고 가신 분들 상가 수익까지 먹었습니다. 큰 금액을 끌고 가든 작게 먹고 가든 우리는 중간에서 한 60%밖에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큰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놈은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오늘도 또 수익을 또 줬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궁합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TD도 계속 우리 추격을 해왔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는 43,000원을 돌파 안 하면 눈도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안 그래도 지금 금액 자체가 조금 올라 있는 상태고 한번 이렇게 신규주들은 한번 바람을 타고 내려가 버리면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참 불안하거든. 이런 거 위험하고. 그래서 돌파돼서 올라오는 어느 정도의 힘을 보자. 그래서 갭을 한 3에서 5% 정도 갭을 두고 지켜봤다고요. 그래서 43,000원만 우리 18%대 아닙니까? 여기서까지 올라오는데 아주 시간이 짧았죠.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기가 33%까지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여기는 12시 넘었는데 여기까지 한 35%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끌고 가신 분도 아마 있겠지만은 우리는 11시 반 정도 되면 마치니까 이 정도에서 다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TDS팜은 역시 어제도 수익을 주고 오늘도 수익을 주고 아주 궁합이 맞다는 것은 참 이런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TDS팜 앞으로 좀 자주 봐야 될 친구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오늘 감사히 챙겼습니다. 오늘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아침에 우리가 신규자고 막 싸운다고 사실 놓친 종목이었거든요. 아침에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정도 돼서 우리가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한번 봤는데 바로 상매매 팀들만 도전을 했죠. 하지만 풀려버렸죠. 그래서 풀려버린 종목이 보통 이렇게까지 심하게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라는 게 이래서 겁나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이렇게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보통 조금 갈 놈들은 조금 여기서 삐적삐적 하다가 또 상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풀티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26,000원을 타점으로 잡자 해서 26,000원에서 이제 포지를 냈는데 26,000원이 깼죠. 26,000원을 깼습니다.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 살아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26,000원을 가지고 오늘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한 7%, 두 번째는 한 2, 3%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까지 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까지 가주지는 못했더라도 오늘 당일 수익으로는 뭐 20%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폭으로 볼 때는. 하지만 아침에 신규주 쪽에 좀 아무래도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놓친 거는 뭐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친 거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래도 데이 수익으로 이만큼 얻었으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오늘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가슴이 조금 아렸던 종목, 조금 눈이 아쉬웠던 종목 믿고 바이오 매도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어제 우리가 꼬리를 잡고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3% 정도 안고 넘어온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12% 정도 수익금이 나와서 아침에 이제 매도를 챙길 분들은 다 챙겼죠. 10% 이상 수익이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급락고를 탄단 말입니다. 급락고를 타는데 오늘 2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볼까요?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20.6%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순간에 얘도 이렇게 떨어질 때쯤에 떨어진 종목이 진매트릭스도 그 정도 선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진매트릭스는 19.8%를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비슷한 시간이죠. 근데 속도는 떨어지는 시간대는 보십시오. 미쿠보다 진이 먼저 떨어졌단 말이에요. 미쿠는 요 정도 떨어지면 진은 이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진 매트릭스를 우리는 진행을 했죠. 그 점은 좀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밖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미쿠는 시간이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12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저점이 잡혔지만은 진 매트릭스는 저점이 뭐 9시 반 정도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기간을 안 봐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도 수익 폭으로 볼 때는 제가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만약에 미코바이오가 지금 12시 넘어서 여기 저점이 12시 반 정도 된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시간대가. 만약 제가 있었다면 딱 이걸 어떻게든 했을 텐데 참 아쉬웠어요. 이 종목이 아쉬웠어요. 만약 조금 더 일찍 떨어뜨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지금 매트리스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코도 같이 끌고 가는 상황이 됐을 텐데 어차피 아침에 또 수익도 한번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제가 있었으면 같이 한번 했을 텐데 제가 자리에 없는 바람에 뭐 어쩔 수가 뭐 없는 거겠죠. 대신 진매텍스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2% 정도 우리가 5,000원 기준가로 잡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요 밑에 저점을 잡기는 좀 어려웠어요. 5,000원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한 15%, 15% 정도, 12% 정도 나왔군요.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로 마무리해 져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가 마이너스 18%대도 해가지고 오늘 여기가 8%대 조금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이 시가가 8%대니까 8%대 살짝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한 12% 정도 수익은 아마 12에서 13% 나왔겠죠. 그것으로 뭐 만족을 해야죠. 제가 자리에 있을 때 미쿠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좀 오늘 애정에 믿고 있습니다. 아침 수익을 주고 한 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조금 뭐 아쉬웠던 그런 미쿠였습니다. 하지만 또 기회는 또 오겠죠. 상한문 라이브 매매에 참여하실 분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다 아래 보시면 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대한 프로젝트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보면 더보기란에 보면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채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채팅을 해서 소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를 방송을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미스리 메신저로 저희들이 메신저로 또 가능하니까 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방송과 메신저 두 개를 다 동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루의 매매가 끝났습니다. 우리 상하문 팀들은 하루에 2시간만 매매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해서 뭐 11시 조금 넘어가면 마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시간 대비로 봐서는 우리는 아주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데 그 효율적인 매매도 그냥 효율적인 매매가 아니고 수익 자체를 먹을 때는 큰 폭으로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줄 때는 거의 짭짤하게 주죠. 우리는 거의 손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선을 딱 정해서 그것을 딱 깨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들락날락하는 종목에서는 약절이 있겠지만 우리는 뭐 5%, 뭐 10% 이런 손실은 아예 없죠. 줄 때는 작게, 먹을 때는 크게. 우리의 지금 트레이딩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런 베이스죠. 그런 트레이딩에 요즘에 맞는 종목들이 이런 신규주들이거든요. 이런 신규주들이 우리 그런 트레이딩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온몸 구석구석이 탐욕이 꿈틀꿈틀꿈틀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렇게 50%, 60%, 80%, 100%짜리를 먹고 나면 3%, 5%를 아주 뭐 수익 같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고 어쩌다가 항시 기본적인 매매의 흐름, 기본적인 매매의 원칙을 항시 잘 지키셔야 돼요. 매번 이런 종목에다가 매번 80%, 100%뭐 이렇게 매일 먹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 즉 스킬이 약한 분들은 항시 그동안 우리가 정통적으로 배워왔던 어떤 매매의 방식, 수익을 주면 5%좀 먹어라, 3%좀 먹어라. 그리고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고 자기가 적당한 수익이 되면 이제 매매 끝내고 마무리를 하라. 그런 정통적으로 설계되어 왔던 그런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수익을 폭을 보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디딤돌이 필요해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뭐 어떤 노름판에 첫날에 가지고 뭐 첫 판에 판을 먹으면 아주 뭐 끝판은 개판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시 스킬이 약하거나 아직 초보분들은 항시 디딤돌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간다는 걸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시간을 활용은 하되 긴 시간을 끌고 하지 마라. 당시 경력자들의 가장 큰 단점은 계속 시장에 몸을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머물고 있으면 시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손실의 늪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력자들은 최대한 시간을 압축을 해서 늘려서 시간을 좀 많이 하긴 하되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자꾸 하시면 시장에 약간 거리를 두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종목을 보는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시장을 둘러볼 줄 아는 눈도 밝아집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서 매일매일 매매에 임하시면 조금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